90년대에 컴퓨터 좀 만져봤다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용산보다 싸고 백화점보다 깨끗하고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곳. 바로 세진 컴퓨터랜드였어요. 부모님 손잡고 가서 첫 컴퓨터를 샀던 기억, 스타크래프트 돌아가는 사양 맞추려고 몇 번이나 드나들었던 기억,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PC 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산은 784억인데 빚이 4,800억, 무려 6배나 되는 부채를 남기고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IMF 때문이라고요? 천만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진 컴퓨터랜드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위험한 구조와 최근 팀F 사태와 놀랍도록 닮은 몰락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91년 부산의 작은 지하상가에서 시작됩니다. 창업주 한상수는 서면 지하상가에 조그만 컴퓨터 매장 하나를 열었는데 당시 컴퓨터 시장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좁고 어두운 매장에 불친절한 사장님, 가격은 물어볼 때마다 달라지고 손님을 속이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컴퓨터를 사려면 아는 사람을 데려가거나 바가지를 각오하고 가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상수는 이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1992년 법인을 설립한 세진 컴퓨터랜드는 기존 컴퓨터 매장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는데 백화점처럼 넓고 밝은 매장에 다양한 브랜드와 조립 PC를 깔끔하게 전시했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을 적용했으며 정식 AS와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들이지만 90년대 초반에는 이게 완전한 혁명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열광했고 세진은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경기, 대구, 울산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체인망을 빠르게 확장해 나갔어요. 당시 세진에 가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신세계였다고 합니다. 깨끗한 매장에서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고 직원에게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컴퓨터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PC 천국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천국에는 어두운 뒷면이 있었습니다. 고객에게는 천국이었지만 직원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거든요. 세진의 내부 문화는 군대식으로 유명했는데 하루에 몇 대 이상 판매해야 한다는 강한 목표가 주어졌고 실적이 미달되면 공개적인 질책과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높은 판매 목표와 강도 높은 야근, 끊임없는 실적 압박 속에서 직원들의 피로는 쌓여만 갔어요.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세진의 진짜 문제는 내부 문화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의 성장 엔진 자체가 시한폭탄이었던 거죠. 세진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외상과 어음이었어요. 대기업이나 벤더로부터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컴퓨터와 부품을 들여왔고 이걸 박리담회로 싸게 팔아서 매출을 올린 다음 그 돈으로 다시 외상 대금을 갚고 또 물건을 들여오는 구조였습니다. 재고를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음과 외상 거래로 물량을 확보하고 빠른 회전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매출이 계속 성장해야만 유지된다는 겁니다. 어음에는 만기가 있잖아요. 그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충분한 매출과 현금이 발생해야 어음을 막을 수 있는데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이 구조는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어음 돌려막기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더해서 세진은 광고비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전국 단위 TV 광고와 신문 광고, 전단지와 대형 간판까지 경쟁사보다 훨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거든요. 대규모 매장 운영비에 공격적인 세일과 이벤트까지 이 모든 고정비가 외상 구조 위에 얹어지면서 경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리하면 세진의 성장 엔진은 외상과 어음 그리고 과도한 마케팅에 기대어 매출과 점포수를 키우는 것이었고 안정적인 자기자본이나 건전한 현금 흐름과는 거리가 먼 모델이었던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매출 성장이 곧 생존이었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 바로 부도가 나는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도 90년대 중반까지는 이 줄타기가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PC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세진의 혁신적인 매장 모델이 소비자들에게 먹혀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의 그림자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세진 컴퓨터랜드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대우통신에 인수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세진은 이미 외상과 어음 구조로 인한 재무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대우그룹의 신용과 자금력으로 이 불안정을 보완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통신 입장에서도 PC와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자사 제품의 유통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필 그해 말 한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재앙이 터집니다. IMF 외환위기였어요. 환율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와중에 대우그룹 자체가 부실기업 집단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세진은 대우통신에 인수된 뒤에도 차입과 외상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1999년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대우통신을 통한 자금 조달과 경영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차입 경영 상태에서 대우에 인수되었고 IMF와 대우그룹 붕괴가 그 지원줄을 끊어버리면서 세진은 순식간에 부도 위험이 현실화된 거예요. 구원투수로 들어온 대우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진의 몰락은 IMF와 대우 부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PC 사업의 실패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최근 팀F 사태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와 지자체,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PC 공급 사업이 엄청난 붐을 이룹니다. 컴퓨터 교실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왔고 관공서와 PC방 납품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세진은 대형 PC 공급업체로서 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컴퓨터 교실 사업을 주요 신사업으로 삼았을 정도로 올인했어요. 문제는 이 사업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세진의 인터넷 PC 사업 모델은 먼저 대량으로 설치해주고 나중에 사용료나 할부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선공급, 후회수 모델인 거죠. 이 구조가 왜 위험하냐면 납품대금 회수가 조금만 지연되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자금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팀F 사태와 닮은 부분이에요. 팀온과 위메프가 선결제와 포인트를 이용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외형을 키우다가 자금난에 빠진 것처럼 세진도 선투제와 선공급 후 회수 지연이라는 똑같은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차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실제로 세진은 2000년 5월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컴퓨터 교실 사업부를 코네스라는 회사에 매각합니다. 주력으로 삼았던 신사업을 팔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2000년 10월 세진 컴퓨터랜드는 주거래 은행인 한빛은행 등촌동 지점에 돌아온 60억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합니다. 최종 부도였어요. 주력 사업이던 인터넷 PC 공급 사업에서 매출과 수금 부진으로 인해 어음 결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법원에서 지급불능 상태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 당시 세진의 재무 상태는 충격적이었어요. 자산은 약 784억 원이었는데 부채는 무려 4,800억 원이었습니다. 자산의 거의 6배에 달하는 빚이었던 거죠. 외상과 어음, 차입 구조로 키운 외형이 실제로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 폭탄이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세진 컴퓨터랜드는 정리 절차를 거쳐 2009년에 법인까지 완전히 소멸됩니다. 90년대 국내 최대 PC 유통체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부산의 작은 지하상가에서 시작해 전국을 호령하던 PC 천국이 18년 만에 완전히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럼 세진 컴퓨터랜드는 왜 무너졌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핵심 요인이 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차입과 어음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었어요.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와 싸게 팔고 그 매출로 다시 외상대금을 갚는 구조는 매출 성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레버리지 모델이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유동성 위기로 전환되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구조였던 거죠. 여기에 과도한 광고비와 매장 확장이 더해졌습니다. 백화점식 대형 매장을 전국에 깔고 TV와 신문 광고를 쏟아부으면서 고정비 부담은 계속 늘어났어요. 차입 구조에 고정비가 결합되면서 시장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체질이 된 겁니다. 내부 관리와 조직 문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군대식 문화와 과도한 실적 압박은 직원들의 피로와 이직을 부추겼고 내부 관리와 비용 통제도 미흡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대우통신 인수와 IMF, 대우그룹 부도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미 위험한 구조에서 대우에 인수되었는데 IMF와 대우그룹 붕괴로 자금 지원과 신용 보강이 끊기면서 버틸 여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PC 사업과 컴퓨터 교실 투자 실패가 결정타였습니다. 선 설치 후 회수 모델로 학교와 관공서, PC방에 대량 납품했지만 예상만큼 수익화되지 못했고 자금 회수 지연이 극심해지면서 결국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게 된 거죠. 이 5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세진 컴퓨터랜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지금도 유효해요. 최근 팀F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데자뷰를 느꼈을 텐데 20년 전 세진의 몰락과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선결제나 선공급으로 외형을 키우고 나중에 회수하겠다는 공격적인 사업 모델은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회수가 조금만 지연되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로 전환됩니다. 외형과 서비스의 혁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재무 구조와 자금 모델이 견고해야 진정한 성장이라는 거죠. 세진 컴퓨터랜드는 고객에게는 분명히 혁신이었어요. 백화점식 매장과 투명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로 컴퓨터 유통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그 혁신의 기반이 외상과 어음, 과도한 차입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진 컴퓨터랜드의 사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성장과 혁신에 현혹되지 말고 그 기업의 재무 구조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이 성장해야만 유지되는 구조, 선투자 후 회수 모델, 과도한 차입과 어음 의존은 언제든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세진 컴퓨터랜드의 몰락은 단순히 IMF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입과 마케팅에 과도하게 의존한 유통 모델이 대우통신 인수, IMF와 대우 부도, 그리고 TMF 사태와 닮은 인터넷 PC 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부채 4,800억 원을 남기고 붕괴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20년 전 세진의 교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